예, 이번 시간에는 공제 감면 추납세액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세액 계산서는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규정과 재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자, 제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재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 회사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적용 업종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 건설, 도소매, 그 다음에 인력 공급, 고용 알선, 건물, 산업 설비, 청소,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등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299페이지에 업종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업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결과적으로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0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즉 카센터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종합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도 가능하고요. 근데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라든가 원동기 전문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은 아예 적용할 수가 없고요. 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린 법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감면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다라고 하면 도매업 등의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10% 적용해 줍니다. 지식 기반 산업인 경우에 소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외의 업종은 소기업에 대해서 20%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도매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매, 소매, 의료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기통신, 그 다음에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되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301페이지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때 사업장이 수도권에도 있고 수도권 외에도 있을 때는 감면을 달리 적용을 합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은 소기업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 중소기업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매업은 수도권 외 사업장은 소기업일 때 10%, 중소기업 5% 적용해 줍니다. 자, 지식산업 기반인 경우에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점이 수도권에 있느냐 수도권 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 지역과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할 때 같이 소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302페이지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대한 규정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업종별로 최고 120억 이하, 최소 10억 이하일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에 참고에 보시면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이 나옵니다.
개정 전에는 종업원 수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에 107번 각주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부칙 규정입니다. 부칙 규정을 잠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불구하고 19년 1월 1일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칙 규정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04페이지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규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부분 보시면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인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5년도에 소기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이고 16년도에 들어왔을 때 개정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이 안 되고 종전 기준으로 판단해도 소기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는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05페이지에 세 번째 있는 사례 부분입니다. 종전 규정에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16년도에 개정 규정과 종전 기준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7년도, 19년도도 각각 개정 규정이나 종전 규정에 따라서 개정 규정은 소기업이 안 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부칙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세액 계산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비율, 앞에서 감면비율 살펴봤고요. 감면소득은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작성을 했죠. 그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 부분, 이 감면한도가 2018년도에 신설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감면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1억 원에 감소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해서 한도를 감소시킵니다. 한도 1억 원이 감소가 전체 다 되려면 20명이 감소하게 되면 1억 원 한도가 차게 될 겁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되면서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고용정대 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중복 허용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중복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복 적용이 안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중복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원래 좀 복잡했는데 이게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더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07페이지고요. 일단은 창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걸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통해서 사업 승계를 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에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감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 건설, 음식점 등이 그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은 30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 음식, 출판 관련되는 업종들, 마지막에 이용 및 미용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보시면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업종 규정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 요건이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이 요즘 34세 이하로 되어 있죠. 34세 이하인 사람이고요. 법인 창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요건이 나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나 청년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50% 적용한다라고 편하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100%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0%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 어떻게 되느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청년 창업 100% 적용해주고 있고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50% 적용해주죠. 원래는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을 받다가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감면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으면 감면율 50%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감면 배제돼 버립니다. 그죠? 청년 창업에 대한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초 2년 동안은 75%, 2년 이내에 그 다음 2년 이내는 50%입니다. 원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감면율이 수도권 외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라고 하면 100% 적용되고 있었죠. 그죠? 그 규정이 18년 5월 29일을 이전과 이후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75%, 50%고요. 그죠? 이후는 100%와 50% 가지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개정된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후에 3년 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받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고요. 배제는 확인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배제가 됩니다. 자, 감면율은 최초 연도와 4년, 그 다음 4년 끝날 때까지 50%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감면율은 해당되는 사업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50%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땐 적용을 배제합니다.
감면 기간 중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감면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한번 보면 311페이지에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과세 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게 되면 됩니다. 그죠? 원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포함해서 4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었죠. 근데 에너지 중소기업은 원래 3년 안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그때부터 최대 5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설이 되는데요. 신성장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 디자인,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12페이지에 업종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는데요.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외의 지역 창업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서 신성장 서비스 기업은 최초 세액 감면 기간 2년 동안 75%, 그 이후 2년은 50%입니다. 감면율이 좀 더 높죠. 그죠? 일반적으로 50%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신성장 서비스업은 앞에 2년은 75%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 세액 감면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 기업의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로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즉 간이과세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 중소기업 50%까지 해줍니다. 그죠? 감면율을 대폭 올렸죠. 영세사업자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추가 감면이 생겼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 최고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분에 증가된 근로자 수 곱하기 50%한 감면율을 적용해서 추가로 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3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 수도권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감면율 100%는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최저한세, 감면율이 100%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죠? 몇 군데 있었는데 감면율 100% 적용되는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을 해버리면 감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율 100%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배제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공제감면세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5페이지에 공제감면세 계산서 2번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3억 5천이고요. 도매업 5천, 건설업 2억 5천, 과세분 5천 나와 있습니다. 과세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감면 소득이다라는 의미고요. 산출세액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세액
및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조정계산서에서 조회 버튼을 통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산출세액과 여기에서 도출된 산출세액과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한 소득구분 금액이 있죠. 감면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우리 교재 315페이지 사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조정에서 공제감면으로 가서 두 번째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으로 가서 정리를 합니다. 자, 2번으로 가서 구분 코드에 동그라미 1번 구분 F2 코드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감면을 선택하고 산출세액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내용을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산출세액과 과세표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오로지 감면소득 금액만 입력하시고 감면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건설업과 도매업이 되어 있는데 도매업은 감면율이 수도권 내의 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기업일 때는 10%와 나머지 업종도 도매업은 10% 나머지 업종은 20%죠. 감면율이 다를 때에는 같은 감면이라 하더라도 감면율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면율별로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시면 감면세액 중에 최저한세 계산 시에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란에 입력해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면세액을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했는데 감면이 배제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4번에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사례 부분입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사례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매업이 결손입니다. 구분소득계산서를 작성했는데 도매업이 소득 구분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건설업 2억 5천, 부동산 임대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 소득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감면을 어떻게 적용받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317페이지에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43조 3항에 의해서 구분격리한 사업 중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난 사업,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두 개 합치면 3억의 소득금액이죠. 3억 기준으로 2억 5천과 5천만 원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 5천만 원을 그 비율대로 안분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업과 관련되는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5,660만 원 산출세액에서 각 3년도 소득금액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 2억 5천이고 2억 5천 분의 건설업 소득 2억 5천에서 도매업에서 결손금 있는 금액 있죠. 그 금액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적용하면 943만 3,408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업종 중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결손금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318페이지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지역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이었습니다.